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원포인트 투자 레슨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임상 3상의 일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6% 넘게 급등하는 등 이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제약사인 이 기업의 이름은 1번 길리어드 사이언스, 2번 얀센, 3번 화이자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프로페스타님의 저희 교육 들어볼 텐데요. 아직은 글로벌 증시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고 하면서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는 이에 비해서 이제 외인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과연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현 시장에 가장 알맞는 교육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투자 레슨 또 이번 주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프로핏입니다. 일단 제가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냐. 자, 개별 종목 매수하고 물음표를 써놨죠. 개별 종목 매수하고 제가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일까지의 지수 차트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스피 지수 차트이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2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매수 타이밍일까요? 자, 제가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자, 지금 전일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5조 3천억 원 순매수입니다. 5조 3천억 원 순매수이고 1439포인트 저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우리 급락분의 70% 이상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일까요? 2초 정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개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저가를 찍고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이 기간 동안 외인이나 기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 전혀 순매수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매수를 하려면 조건이 이제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지금 이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 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하죠? 외인의 매수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2초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리 지수 빠졌을 때 지수가 저점에 있을 때 매집해놨던 개별 종목들을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점이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점이고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지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이 나실 텐데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 조정이나 하락, 조정에 이제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죠. 하락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자, 조정, 파동, 하락장, 물타기, 기도, 해지 이거 하지 말자고 했죠.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조정과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면 어떤 부분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락이야 수익 나는 ETF, 인버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국내 선물을 우리가 투자하자고 했죠. 지난 제 강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락장, 추세장, 하락장, 이제 조정장 속에서 이 국내 인버스 ETF를 아시는 분 그리고 국내 선물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딱 몇 가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마음이 아픈 개미 투자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나서 70%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마음이 아픈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가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도 화요일 아침에도 무엇을 생각할까요? 매수할 종목을 찾고 있겠죠. 이제는 조정을 약간 예상을 해야 될 시점인데 매수할 종목을 찾고 있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의 이 시점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시청자분의 계좌는 파란불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똑똑한 개인 투자자라면은 저점에서 잡아놨던 개별 종목들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시켜야 될 시점이죠. 현금화를 시켜야 될 시점이고 오히려 조정장을 대비해서 인버스 ETF, 조정장을 대비해서 인버스 ETF를 매수 진입하시든지 국내 선물을 매도 진입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을 알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을 알게 되면은 국내 증시 과열 구간 속 무한 매수 중독 탈피라고 써놨습니다. 국내 증시 과열 구간 속 무한 매수 종목 탈피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뒤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저점을 대비해서 65% 이상 기술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더라도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뭘까요? 조정에 대비해야 될 시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세계 그 IMF에서도 국내의 그 국내 성장률이 하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또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6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개별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2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더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전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국내 증시 과열 속 매수 중독에 탈피된다 이거죠.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을 알게 되면요. 자, 두 번째로 국내 증시가 하락 구간 속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 구간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등주를 찾지 않는다고 했죠. 예, 변동성이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나 인버스 ETF를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하락장 속에서 급등주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양방향 거래로 인한 주도 업종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죠. 왜? 하락할 때는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 해외 선물로 하락 쪽에 우리가 매도 주문, 하락 쪽에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IT, 5G,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올해 2020년을 이끌어가는 주도 업종, 주도 종목, 주도 개별 종목들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할 때 국내 지수 차트 두 가지를 보여드렸었죠. 국내 지수 차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 차트만 3초만 쳐다보십시오. 이 차트만 3초만 가만히 보셔도 야, 국내 개별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국내 증시가 지난 3월 20일부터 상승을 이어나갔는데요. 3월 20일부터 상승을 이어나갔을 때 수급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개인이 5조 3천억 원이에요. 개인이 5조 3천억 원. 개인의 매수세가 5조 3천억 원입니다. 5조 3천억 원. 이게 개별 종목이 더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외인이나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외인이나 기관이 쉽게 받아주겠냐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그렇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개별 종목들이 더 올라가려면은 1조 4천억 원 중에서 최소한 40%, 6천억 원, 5천억 정도는 5천억 정도는 외인이나 기관이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글로벌 증시 상황 속에서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 중에 2차 상승, 3차 상승이 이어나갈 확률보다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은 최근 한 달간 국내 선물의 일간 변동성은 평균 150틱이라고 써놨습니다. 150틱. 150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50 호가, 한 호가가 한 틱이거든요. 호가 하나가 한 틱이에요. 호가가 150개 호가가 위아래로 흔들렸다는 겁니다. 150개 호가가 위아래로 흔들렸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150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 주만 우리가 매수나
매도, 선물은 매수 진입도 되고 내가 가진 물량이 없어도 매도 진입이 된다고 했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양자택일이라고 했습니다. 매수나 매도 우리가 한 주만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약 200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국내 선물이요. 예. 제가 왜 국내 선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뭐라고 했었죠? 시세 조작이 불가능한 메이저, 외인과 메이저 기관의 싸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일 하는 말이 뭐예요? 작전 세력, 작전 세력. 작전 세력 때문에 내 종목이 못 갔다며. 공매도 때문에 내 종목이 못 갔다며. 그러신 분들 국내 선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십시오. 국내 선물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분석이 아주 깔끔하게 통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놨죠. 기술적 분석을 통한 승률 업, 지지 저항, 추세 편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최근 한 달간 선물은 국내 선물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 선물도 있죠. 우리 토겐스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지만 해외 선물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대표 종목이 4종목이 있습니다. 4종목이 있는데 크루드오일, 골드, 나스닥, 항생 이게 대표 4종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일간 변동성이 평균 360틱입니다. 평균 360틱이에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360틱이 제가 뭐라고 했죠? 한 호가가 한 틱이라고 했죠. 자,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할게요. 한 틱이란 건 한 호가다. 네. 한 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틱이라는 건 한 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0틱이라는 거는 360호가가 위아래로 흔들렸다는 거죠. 360호가가 위아래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루드오일이 360호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한 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하루에 400만 원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급부는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하루에 한 주로 400만 원 수익이 가능하다는 건 그 반대급부도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지만 일단은 400만 원 수익이 가능한 시장이 매일 오늘도 내일은 주말이죠. 오늘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대표 종목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일간 변동성이 평균 500틱이에요. 500틱. 오일은 몇 틱이라고 했어요? 크루드오일은 360틱이라고 했는데 골드는 500틱이에요. 500틱을 한 계약 기준으로 보자면요. 대략적으로 500만 원 이상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500만 원 이상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놀래지 마세요. 이제 놀래면 안 됩니다. 나스닥. 예, 우리 시청자분들 나스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우리가 경제방송국을 틀어도 어떤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전일 미증시가 전일 S&P, 전일 다우지수, 전일 나스닥 지수, 예, 그 나스닥 맞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변동성이 놀라지 마십시오. 1277틱이에요. 호가가 1200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가가. 그게 단 하루에 이틀 아니에요. 3일 아니고 단 하루에 하루 저녁에 1277틱의 평균 변동성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1277틱이라면은 한 계약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750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놀라지 마십시오.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 평균 460틱 정도 변동성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데이터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데이터가.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 기준으로 350만 원 이상 손익이 지금 왔다 갔다 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급등주 해야 되겠어요? 급등주 해야 되겠어요? 공매도 때문에 안 된다며. 그렇죠? 세력 때문에 안 되신다며. 찌라시 때문에 안 되신다며. 급등주 찾아다니셔야 되겠어요? 차라리 기술적 분석이 통하는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에 대해서 지금은 공부를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공부가 돼 있으면은 오늘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국내 제가 지수 차트 두 가지 보여드렸었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 지금 순매수다? 개인이 5조 3천억 원. 개인이 5조 3천억 원 순매수. 저가를 기준으로 반등은 65% 이상 나와 있는 상황. 수급 주체는 개인이 5조 3천억 원 순매수. 이게 더 올라가려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외인 기관이 받아줘야 되죠, 물량을. 그렇죠? 개인이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한계는 드러났습니다. 5조 중반대 동학개미운동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6조까지 못 가요. 개인의 한계는 5조 중반대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국내 개별 코스피,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국내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누가 사줘야 됩니까? 외인, 기관 이 두 매집 주체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 상황상 사주겠냐고, 더 갈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더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인버스 ETF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